배순반에서 걸렸지? 네. 뒤로 돌아. 왜 그러시나요? 야, 죄송합니다. 죄송해. 죄송한 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다시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 너는 나한테 2번 맞았어. 네. 왜 맞아요? 내 기본적인 생각이 너는 욕먹어. 그냥 안 했으면 욕먹어. 네, 제 옆에 이호선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건지지 못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철인 3종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이 공분을 낳고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최숙현 선수는 팀 닥터라는 사람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듣고 가혹행위에 시달려 했습니다. 자신이 담당한 선수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는지 진짜 이해하기 힘든데요. 이효승 교수님, 어떻게 이 사건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스포츠계의 이런 폭행과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굉장히 오래된 스토리고요. 실제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태권도 선수로 있었는데 네. 그때 저도 굉장히 많이 맞았었거든요. 예. 물론 잘 못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이 철인 3종 경기의 최 선수가 지금 이 꽃다운 나이에 정말 안타까운 결과,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택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보고 들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이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돌봐야 되고 머리가 되어서 이끌어줘야 될 감독이 폭행을 주도했다고 봐야 되고요. 거기에 네. 함께 주도했던 사람이 의사회 쪽에서는 의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팀 닥터로 알려진 사람이 함께 몸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 폭력에 가담을 했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 선배들도 함께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이거는 뭐냐면 이 스포츠 영역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번 역시 오래된 이 폭력의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폭력의 희생자가 바로 이 최 선수가 아니었나 싶고요. 폭력의 생태계요. 예, 이미 이 폭력과 관련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쓰러진 꽃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찾아갈 수 있는 기관은 다 찾아갔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내구지검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클린센터인가 거기도 갔었고요. 예. 네. 그렇게 하소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더 큰 구조에 또 다른 폭력이 있었던 거죠. 네, 교수님 저도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고 최숙현 선수가 무려 6번이나 외면을 당했더라고요. 저희가 좀 CG를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2월에 소속돼 있는 경주시청에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좀 바쁘다, 훈련 중이다라는 이유로 전화와 우편으로 조사를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달에 이제 수사 당국에 고소를 하는데 경찰에서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해요. 이런 거는 벌금 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이 오면서 검찰 송치는 됐는데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자 4월부터 말씀하신 대로 대한체육회도 찾아가고 또 6월에는 대한철인 3종 경기 협회도 찾아가서 진정서를 냅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결국 뾰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6번이나 외면을 당했는데 이 부분이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 될 텐데 가장 보호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폭력의 주체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구조와 사회적인 그 틀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규모가 이제 법일 텐데 어떤 영역에서도 이 선수와 가족들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구에게 말해야 되나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폭력들은 아마 이런 데 가서 민원을 넣었다 하는 얘기가 또 들려온다면 그렇죠. 이 폭력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때 공포가 어땠을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렇게 열의를 갖고 모든 곳에 찾아갔지만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건 그냥 체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권 시스템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건 전부 다 어떤 인식에 관한 문제, 그런 거에 충분히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말이죠, 얼마나 무사 안일하고 어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되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일단 경주시청에 호소해요. 그러니까 전지훈련 중이니까 조사할 수 없다. 근데 전지훈련하고 어떤 사람의 인권하고 범죄일은 피하고 뭐가 중요한가요? 예. 그럼 전지훈련을 하다 할지라도 조사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대구 지금 경주시청에 고소를 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을 일반적으로 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수사 지휘를 내려보냅니다. 예. 근데 거기를 갔더니 이거 벌금 몇십만 원이면 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이거 그냥 끝날 건데. 그런 얘기들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정말. 그다음에 또 안 되니까 이제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갔는데 코로나19를 핑계를 대면서 이거 관련자들 모으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한철인3종 경기협회에다가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경찰에서 조사한 거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경찰서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다고 했잖아요. 3, 40만 원 벌금 내면 안다고 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런 사건이 사실은 자세히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이 최숙현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 어느 정도 트라우마하고 일반적인 상해나 폭행과 다르다는 걸 알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피상죄로 보는 거예요. 같은 협회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왜 우리를 귀찮게 굴어.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무사안이라고 좀 구태의연을 했던 것이 결국은 최숙현 선수를 정말 돌아오지 못할 그런 곳으로 내몰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체부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이런 진정이 되면 정말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있어야 한다. 특히 체육계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감독부터 시작하고 협회가 전부 다 어떤 같이 그래서 인맥이나 학맥이 연결돼 형성이 있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쇼트트랙이라 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때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인권 시스템이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또 재발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 신속하게 해야 하고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을 잘 만들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엄벌도 해야 하고 예방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동 의원님,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사실 최 선수를 가장 주되게 폭행한 인물로 지금 팀 닥터가 꼽히고 있는데 의료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경주시청 감독이 원래 중학교 때부터 사실 계속 이제 코치를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지금 이제 경주시청 팀까지 이제 같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좀 상황이 본인이 어떤 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다가 문제는 이 팀 닥터라는 사람이 뭐 말이 닥터지 사실은 뭐 아무런 자격증도 없다고 그래요. 네. 닥터 자격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고 또 이게 지금 경주시 체육회에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냥 이 그 감독의 뭐 선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 때마다 이 사람은 그냥 임시로 이제 채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 채용이라는 게 직접 어떤 채용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선수들 돈 모아서 돈을 줘서 채용을 하는데 문제는 팀닥터라는 게 선수들 아픈 데를 치료해주고 해야 될 사람인데 문제는 저렇게 폭력의 어떤 주도가 되고 또 네. 감독은 거기에 절절매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숙현 선수의 아버님 이야기에 따르면 이게 한번 어디 외국 나갈 때 100만 원씩 내서 돈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또 체육회 조사를 하려니까 이 사람은 체육회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도 할 수 없다 그러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연락도 안 된다 그러고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녹취된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폭력의 당사자가 아직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런 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 않았다는 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국민적 공분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근데 팀 닥터가 이렇게 폭언을 할 때 도대체 감독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처음에 감독이 처음에는 최 선수 가족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니까 다시 입장을 바꿔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결국 처벌이 두려워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마 본인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아마 뭐 어느 정도 사과하고 합의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 부담을 느낀 걸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되면 폭행과 관련해서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근데 저게 그냥 예를 들어서 단순 폭행이나 상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상해 폭행과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상습적이었고 그다음에 약자인 선수 자체를 어떻게 보면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뭐 팀닥터랄지 감독들이 이걸 방치하거나 아니면 방조하거나 공모에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이 떠안아야 할 형사적 책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과하고 뭐 대충 마무리를 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아마 입장을 바꿔서 부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현재 뭐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는 뭐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고 최숙현 선수 아버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팀 닥터를 가서 사이코 같아요. 우리 숙현이 저래 만드는 인간들
숙현이 막 받은 고통에 수백 배, 수천 배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법적으로 최고형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걔들도 그만한 고통을 받게 하는 게 우리 목적이죠. 처음에 막 합의 보려고 주위 사람들한테 노력 많이 했어요. 내가 만나갖고 뭐 합의 보고 뭐 이러려고 이런 고사 있는 거 아니다. 자들 트라이에서 다 퇴출시키고 제2의, 제3의 숙현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 거지. 네, 법적 최고형을 받게 하겠다 이런 최숙현 아버지의 인터뷰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되풀이되는 체육계 폭력 사태 이번만은 반드시 좀 뿌리 뽑아야겠습니다.